최근 지역사회 연쇄 감염이 이어진 강릉시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진행하는 등 연결고리 끊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모금 활동 등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도움의 손길도 이어집니다. 코로나19의 한파까지 겹치면서 홀몸 노인들의 겨울나기가 더 힘겨워지고 있습니다. 추위와 외로움,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더해진 어르신들을 만나봤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급식소도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도시락 배달 등으로 대체하고 있지만 자원봉사자가 부족해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 강원도의회가 2등급을 받았습니다. 원주시의회는 5등급으로 최하위를 기록해 의정활동의 공정성과 청렴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강원 뉴스입니다. 지역 연쇄 감염이 이어진 강릉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선별 검사를 벌였습니다. 검사 결과 다행히 확산세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감염의 고리를 끊기 위해 시민과 지역사회도 크고 작은 힘을 보태고 나섰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지난 13일부터 최근 닷새 동안 강릉 시민 5천여 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지역 내 연쇄 감염을 막기 위해 강릉시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검사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의료진들의 강행군에 인근 군부대와 병원, 결핵협회도 힘을 보탭니다. 지역 소상공인과 기업체들은 자발적인 모금 활동에 나섰습니다. 3차 확산을 막기 위해 지역사회가 똘똘 뭉친 겁니다. 이 어려울 때도 지금 현재 많이 동참하셔서 약 한 3억가량 현재 모금을 했고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더 진행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노력이 더해지면서 지난 11일 21명까지 늘었던 하루 신규 확진자는 2명 안팎으로 줄었습니다. 강릉시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24일까지 이동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기로 했지만 모든 시민이 검사를 받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전 시민 21만여 명 가운데 3분의 1 이상, 그러니까 7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검사를 받아야 확산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 스키장발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에도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특히 가족 내에서도 외부 활동이 많으신 분들, 바깥 활동이 많은 이제 자녀들이라든가 또 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검사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가족들을 지키고 또 지역과 또 일터를 지키는 그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검사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주일 사이 확진자가 30명 넘게 늘면서 코로나19 파도가 몰아친 강릉시.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사회가 똘똘 뭉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평창의 한 리조트와 관련된 확진자가 17일 오후를 기준으로 17명까지 늘었습니다. 평창구는 17일 스키장 확진자와 같은 PC방을 이용한 고등학생 4명과 PC방 업주가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평창구는 18일 0시를 기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스키장은 2.5단계를 준용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18일과 19일 횡계 로터리 올림픽 프라자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승차 진료 방식으로 대관령면 전 주민을 검사할 계획입니다. 평창 스키장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10명이 넘었는데요. 강릉시와 평창군의 긴급 브리핑 확인해 보시죠. 지난 12월 13일 강릉시에서 확진된 2명 중 1명이 대관령면 소재 용평 리조트 아르바이트 종사자로 확인되어 12월 14일 동업체 직원 853명을 검사한 결과 12월 15일 코로나 확진자 10명이 발견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용평 리조트 아르바이트 생활관을 이용하는 모든 직원을 격리 또는 귀가 조치하였고 직원 간 접촉 금지와 타 지역 거주자의
이동 제한을 실시하였습니다. 최근 전국적인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우리 군에도 지역 감염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감염 사태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지역 감염 방지를 위하여 평창군 내 코로나 대응 단계를 기존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특히 관내 스키장은 2.5단계를 준용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자정부터입니다. 자정부터는 2단계가 아닌 강화된 2단계로 조정하고 강원도 단계 조정 방침에 맞추어서 일주일 단위로 단계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된 2단계 조치의 주요 내용으로는 유흥시설 5종에 대해서는 2.5단계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집합 금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 홍보관, 노래 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및 식당, 카페, 실내 체육시설 목욕장업은 21시 이후에 운영이 중단됩니다. 특히 목욕장업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발생을 하였고 감염 위험도가 높은 곳으로 판단하여서 2.5단계에 준하는 시설 면적 16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여 운영이 됩니다. 연말연시는 가족과 함께 안전하게 집에서 보내주실 걸 당부드리고 우리 강릉은 이제 긴급한 확산세는 멈추었지만 전국적으로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방역 수칙 준수와 적극적인 검사를 통해서 이 코로나 위기들을 꼭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하고 또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추운 겨울은 어느 때보다 힘든 계절인데요. 올해 체감 기온은 더욱 낮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도움의 손길마저 줄었기 때문인데요. 김선화 기자가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만나봤습니다. 최저기온이 영하 15도 아래로 뚝 떨어진 17일. 홀로 사는 권영희 할머니 집에는 오늘도 냉기가 감돕니다. 방바닥이 얼음장같이 차갑지만 기름값이 무서워 보일러는 안 튼 지 오래입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에 집 안에서도 외투, 장갑은 기본입니다. 복지관에서 받은 연탄으로 난로를 떼는데 이마저도 아까워 한 장으로 가까스로 하루를 버팁니다. 연탄 가려면 연탄째 내다 놔야지, 연탄 또 갖다 놔야지 하나씩. 그래서 전기 장판을 깔아놨잖아. 그건 이제 그거 써. 그러면 도움이 돼요. 추운 날씨에도 할머니는 매일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복지관을 찾아갑니다. 평일 점심마다 복지관에서 도시락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리가 아프니까 빨리 못 가고 앉을 자리만 있으면 앉았다가 한 2시간 가. 지난해에는 노인 일자리로 조금이나마 돈을 벌었는데 올해는 코로나19 여파에 이마저도 못하고 있어 할머니는 막막하기만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며 경기가 움츠러들자 복지관도 걱정입니다. 평소보다 연탄 후원이 30% 정도 줄고 봉사자 발길은 뚝 끊겼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다들 어려운 상황들을 겪고 있는데요. 물론 방역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이 우선은 좀 들고요. 또 그럼에도 또 추운 겨울을 보내시는 분들에게는 또 따뜻한 관심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연탄 등의 지원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더욱 혹독하게 느껴질 이번 겨울, 가까이 있는 이웃에 대한 관심이 더욱 절실한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는 경로당과 복지시설 등이 수개월째 문을 닫고 있습니다. 독거노인과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되던 무료 급식소도 상황은 마찬가지인데요. 일부 급식소들은 도시락으로 급식을 대신하고 있지만 자원봉사자가 줄어서 이마저도 녹록지 않은 실정이라고 합니다.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장군이 맹위를 떨친 지난 14일 춘천 해안 노인복지관. 점심 식사를 위한 지역 어르신들로 한창 붐빌 시간이지만 식당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조치로 식당 운영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문을 닫은 건 지난 2월 말, 벌써 10개월째로 접어들었습니다. 복지관은 대신 하루 식사 인원의 5분의 1 정도인 100여 명에게만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은 쓸쓸하고 다 그렇죠 뭐. 이나마 또 해주니까 또 좋고. 하지만 따뜻한 국과 손맛이 담긴 반찬은 도시락에 담지 못합니다.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도시락입니다. 이렇게 밥과 죽은 직접 조리한 것인데 그 외에 반찬은 이처럼 반조리 식품으로 대체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자원봉사자 출입도 불가능해지면서 음식을 만드는 일손이 턱없이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원봉사자들도 지금 여기 참여를 못하니까 도시락 배달이든지 모든 부분을 좀 직원들이 다 하다 보니까 2배 이상으로 지금 직원들이 지금 고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만이라도 올 수 있는 그런 또 시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관까지 오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도시락 배달도 횟수를 이틀에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봉사자가 없는 것도 이유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 횟수를 줄인 겁니다. 작은 방 안에서 주로 혼자 시간을 보내는 홀몸 어르신들에게는 도시락과 함께 방문하는 복지관 직원들은 외로움을 달래는 즐거움입니다. 보다시피 동네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밖에서 이기적인 나면 내 마음이 그렇게 의지가 되고 고마워요. 코로나19 장기화로 복지시설이 긴급 운영체제로 전환된 지 어느덧 10개월째. 소외계층뿐 아니라 시설 종사자들에게도 힘겨운 겨울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 골목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과 LG 헬로비전이 손을 잡았습니다. 두 기관은 17일 지역경제 활성화 연중 캠페인을 위한 비대면 방식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영상 메시지 형태의 축사를 통해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상생 협력이라는 하나의 프로토콜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격려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전국 1,000개 이상의 소상공인 가게를 발굴하고 지역 채널 TV 프로그램과 뉴스, SNS 홍보에 협력할 예정입니다. 또 소상공인들이 비대면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판로 개척도 공동으로 추진합니다. 상품을 파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 협약을 통해서 소상공인 제품을 좀 홍보를 하고 판매하는 데 마케팅에 이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협의를 잘 한 것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데 저희 방송 플랫폼 사업자로서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진행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는 같이. 강원도의회가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전국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에 대한 청렴도 측정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2등급을 받은 도의회와 동해시 의회는 공정성과 투명성, 예산 편성 적절성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원주시 의회는 5등급으로 최하위를 차지해 청렴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희귀 난치병 환우를 위한 치료비 3,6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2004년부터 임직원 성금 모금을 통해 저소득층 희귀 난치병 환우 돕기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평가원이 16년간 전달한 지원금 약 17억 원은 난치병 환자 300여 명을 위해 쓰였습니다. 심사평가원은 이 밖에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공공의료원, 어린이 도서관 설치 등 희귀 난치병 환우를 위한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이어왔습니다.